크립토 이야기를 하느냐?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주차요금 얼마 나왔어요, 지금요? 이게 지금 대형 쇼핑몰 했는데 주차요금 얼마 나왔습니까? 2천만 원 나왔어요. 2천만 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 현재의 IT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보안상의 어떤 문제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현재 IT 시스템은 그러니까 중앙에 정보의 저장소라고 하는 서버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정보의 저장소인 서버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누군가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돈 안 내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락해서 이제 해당 이제 회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크립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블록체인을 얘기하는데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왜 왔느냐 하면 이와 같은 현재 어떤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해당되는 그 크립토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인터넷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데 이 세상에 처음 선보였던 그 블록체인이 2009년도에 나왔는데 그 블록체인의 이름이 비트코인인 거예요. 비트코인.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 논문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이 논문 제목에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느냐? 새로운 인터넷의 네트워크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블록체인이고 이 블록체인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은 방금 했던 기존의 어떤 중앙 집중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거는 개인의 주차요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중앙 집중적인 네트워크가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금융이다라는 거죠. 금융. 왜? 금융은 시스템 자체가 중앙에 있는 한 곳의 어떤 은행이, 금융기관이 다 집중을 잡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금융기관이 다 좌지우지 하지 않고 이렇게 분산화한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 얘기에서 결국은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 분산된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다 라고 하고 그게 바로 이제 크립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은 우리가 2세대 인터넷이라고 얘기해요. 2세대 인터넷.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것은 1세대 인터넷이고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 어떤 거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이런 거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까 유튜브 같은 거. 그렇죠? 이게 2세대 인터넷인데 이 2세대 인터넷이 결국은 언제쯤 쫑이 나느냐라고 했을 때 2030년쯤에는 이제 끝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03년쯤. 지금은 벌써 꼭지점을 지났다.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향후 한 10년 정도 안에 완전히 새로운 그런 것이 재편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고 크립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크립토가 아시다시피 처음에 잘못 들어왔잖아요. 뭐에 잘못 들어왔어요? 그게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 게임처럼 된 거죠. 사행성 게임처럼.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하면 무조건 부정적이야. 비트코인도 다 부정적이고 다 부정적이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1년도 바로 작년에 새로운 용어를 가져온 거야. 이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이. 무슨 용어? NFT라는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NFT라는 단어. 마치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2010년도 전후에 사용됐지만은 우리 연구자들은 빅데이터라는 것을 그러니까 훨씬 이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냥 데이터 중심적이다. 그런데 2010년 전후부터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미디어하고 산업계에서 쓰면서 이제 유명해졌거든요.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새로운 이름표를 단 거예요. NFT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감정들을 좀 잊어먹은 거야. 그 다음 NFT는 그러니까 콘텐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2021년도 작년부터 새로운 이제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NFT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밖에 움직일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NFT 얘기를 하려면 너무나 얘기가 많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처음인 분도 있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집에 그러니까 방고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근데 방고의 그림 뭐냐면은 이 세상에 한 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고의 그림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있잖아. 사물이 있잖아. 방고의 그림. 여기 있잖아. 사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고의 그림 같은 것이 사물이 아니라 컴퓨터에 파일처럼 고양이 이미지처럼 이렇게 파일처럼 되어 있으면 누구한테 보여주려 그러면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또 파일이 어떻게 코드로 되어 있으면 또 보여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파일도 이렇게 스크린상에 나와 있으면 또 보여줄 수 있는데 코드로 되어 있으면 보여줄 수도 없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방고의 그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컴퓨터 코드로 만들어낸 게 NFT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영어 NFT는 좋아. 근데 한국말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한국말로 이게 누가 번역했는지 NFT 그래서 F는 펑저블 뭔가 이게 대체 가능하다. NON 넌 대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가능하지 않은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버스 토큰 것처럼 가치라든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대체 불가라기보다는 위조 불가예요. 위조 불가. 근데 위조 불가하면 이 이미지를 우리가 복사 저장하기 안 되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조 불가도 아니야. 그럼 뭐냐? 위조 예방이에요. 위조 예방. 위조 예방과 같은 거예요. 위조 예방. 왜냐하면 누군가 다 복사하고 저장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NFT가 이제 나왔어요. 자, 이 NFT는 근데 결국은 콘텐츠니까. 콘텐츠는 결국은 뭐가 중요합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콘텐츠 자체의 그러니까 품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콘텐츠는 결국은 콘텐츠를 배포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의 품질보다는 그 배포력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뉴스 기사에 마찬가지로 콘텐츠가 되다 보니까 뭐냐 배포가 중요해요. 근데 이 배포를 하는 데는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서 배포가 너무 잘 돼. 그리고 이 콘텐츠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시다시피 팬덤이 있어야 되잖아요. 팬덤요. 그렇죠? 뉴스도 마찬가지죠. 팬덤이 있어야 되는데 이 NFT의 콘텐츠에 처음으로 나타난 팬덤이 뭐냐면 고양이였어요. 고양이. 근데 이 고양이라고 하는 팬덤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또 아니야.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강아지일 줄 알죠? 전혀 아닙니다. 고양이에요. 고양이. 그래서 인터넷에서 고양이만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들이 사실은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대구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세미나도 하고 했었거든요. 팬덤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텐츠가 고양이에서 요새는 어떻게 강아지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이제 일본 강아지 뭐 그래서 도지라든가 뭐 시바이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로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 온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뭐 영국에서는 지하철 광고로까지 막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지를 가져라, 뭐 프로기너를 가져라, 자, 이거 다 빼고, 자, 뭐 그래서 영남일보도 이런 시도를 했어. 가장 언론사가 할 수 있는 게 콘텐츠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NFT에 올려. 그런데 NFT에 올리는데 앞서 말씀드렸지, 이거는 그러니까 100%가 아니야. 왜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주잖아요. 광고에 그림을 주고 여기에 대한 디지털을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까지 진짜 실물을 안 주면 이 NFT를 안 받으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영남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사실은요.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NFC 시대에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면, 자, 조선일보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뭐 하고 있냐면은 이제 조선일보가 뭐 하고 있냐면은 이제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기사들을 이제 의미 있는 기사들 혹은 날짜가 의미 있거나 내용이 의미 있거나 이런 기사들을 그러니까 NFT까지는 아니라도 액자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시 말해가지고 이런 기사들에 대한 콘텐츠를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판매하게 된.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이제 특별한 신문지면 기념 몇 개 담아 편집하는 되는데 매일경제의 경우에는
이거를 NFT로 만들어서 판매해요. 그러니까 기사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막 영남을 하듯이. 그러면 저도 뭐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로 이번을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저도 이거 빅데이터로 이번 예측하면서 사실은 겁이 많았거든요. 아 이거 다른 사람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NFT로 판매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콘텐츠를 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언론사는 이제 또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슬라이드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의 경우에도 이렇게 외부 칼럼이에요. 외부 칼럼인데 이 외부 칼럼은 NFT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NFT로 판매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또 다른 그 NFT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근황까지도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소유권을 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려주냐면은 소유권을 돌려준다는 얘기도 이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소유권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콘텐츠의 권. 그러니까 당장에 언론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언론사가 가진 것도 할 수 있고 또한 외부 칼럼니스트들이 쓰는 것들을 또 뭡니까? 또한 또 뭐냐 거기에 대해서 NFT로 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고료를 그런 토큰을 통해서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탈중앙화를 이제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트위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트론을 만들어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의 이미지를 이제 원숭이 모양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격대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도 이제 보면 자기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자들이 올려놓는 그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 기자 처음에 30대 시절 사진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이미지부터 우리가 NFT에서 영남 같은 경우에는 NFT로 다 이미지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탈중앙화를 이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었던 커뮤니티를 NFT의 어떤 커뮤니티로 변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트위터의 경우에는 한 5,000명 정도가 있으면 NFT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디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탈중앙화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뒤에 얘기들을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 71년생이거든요. 71년생.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 세대죠. 일론 머스크가 1971년생이고 구글을 만들었는 이제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가 1973년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의 1980년 4년생인데 80년대 그런 디지털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은 낯설 수도 있어요. 지금도 좀 그런 거예요. 그럼 1990년대생들이 만든 거면 인스타그램이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라든가 트론이라든가 이걸 만든 친구들이 90년대생들이에요. 90년대생들. 그럼 이 90년대생들이 이제 만들어서 얘네들이 지금은 30대로 되면서 새로운 문화들이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친구는 그러니까 비탈린 부테릭보다도 더 구석세대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골프에서 박세리 퀴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이더리움에 그러니까 비탈린 부테릭을 또 따라했는 또 퀴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수용자들, 우리의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 친구는 29살에 벌써 그러니까 320억. 그다음에 지난 바이든 대통령 때 기부금 랭킹 순위 3등까지 했던 친구예요. 29살에.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제 크립토에서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새롭게 재편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해를 하고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빌 게이츠가 1955년생이거든요. 빌 게이츠 1955년생의 마인드, 혹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1960년대생인데 제프 베조스의 마인드, 혹은 저 같은 70년대생의 마인드, 혹은 80년대의 페이스북의 세대의 마인드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의 비탈린 부테릭도 지금 노땅 아니야라는 이런 얘기, 94년생도 지금
그리고 그걸 따르는 비타린 부텔릭의 키즈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세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향후 2030년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준비해야 되는 거죠. 현재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좀 이제 면밀하게 이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009년도에 논문으로 나왔지만 실제 사람들한테 거래된 것은 바로 10년 전인 2012년도였어요. 12년도. 그 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결제에 사용한다는 도지라고 하는 것은 2013년도인데 일론 머스크도 되게 그러니까 작년도에 빚을 받았어요. 요새 한창 떠드는 리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왜 스위프트라는 게 싱크로냐면 러시아가 스위프트 결제에서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러시아 같은 이런 국가들이 결국 할 수 있는 게 리플밖에 없다라는 건 14년도에 나왔었고 이더리움 2015년도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세상이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벌써 변해왔고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나게 변해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대구 같은 경우 제가 하나만 또 하면 대구는 여러분들 이거 모르실 것 같은데 대구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구 아이디. 구글 플레이에 가면 있어요. 구글 플레이. 이게 뭐냐면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럼 대구 아이디만 설치하면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가 혹은 뭐 각종의 한 10개 정도의 서비스에 각각 개별적인 비밀번호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블록체인이라는 게 바로 그거란 거예요. 중앙 집중화된 저장소가 개별 서비스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의 서버와 그것을 다시금 계속 검증해주는 서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한 것 같은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검증해주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구 아이디를 쓰면 저는 대구 아이디 하나만 깔으니까 도서관 다닐 때도 대구 아이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여기 요새 최근에는 뭐 자전거 포인트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할 때도 대구 아이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이 우리 실생활에 코인이 아니더라도 오고 있더라는 거죠. 오고 있고 대구 아이디는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요.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알려지지는 많이 않았어요. 왜냐하면 홍보 예산은 거의 없고 그냥 네트워크 구축 비용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제 자신도 그렇지만은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합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하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뭔가의 어떤 우리가 부러뜨려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건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적응을 해야만이 살아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도 적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뭐 유튜브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저 수당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10년을 더 적응할 것인가? 10년 해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요. 2030년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45년쯤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달에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2045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제 딸이 2016년생이거든요. 2016년생인 제 딸이 아마 신혼여행으로 달나라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2016년 플러스 30하면 204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0살쯤에 결혼한다 하면 신혼여행으로 일론 머스크의 그러니까 그걸 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포털의 네이버 혹은 유튜브 그 다음에 크립토 이렇게 가고 있다면 포털 네이버에 뒤쳐져 있는데 지금 그거를 캐치업하고 나면 벌써 사람들 유튜브에 가 있어요. 유튜브를 캐치업하고 나면 벌써 사람들 어디에 크립토에 가 있는 거야. 그럼 계속 캐치업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퀀텀 점프 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바로 크립토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크립토로 가야 돼. 바로 크립토로 가야 돼.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땅 파가지고 인터넷 망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IT로 만들었잖아요. DJ 정근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아프리카는 어떻게 땅 안 파고 무선 인터넷으로 그냥 한 번망에 다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땅 파가지고 밑에 통신망 다 깔았는데.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으로 바로 가니까 중국은 바로 그렇죠. 무슨 알리페이라든가 벌써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뒤처진 주자가 가야 될 길은
점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점프를. 지금 네이버 포터 유튜브 얘기할 때 아니다라는 거죠. 크립토로 바로 가서 선점해야 되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